주변에 보면 뭘 해도 운이 좋은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은 확실히 그럴만해 라는 생각도 들고 꼭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처럼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좋은 말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투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고 이로 인해 좋은 운도 따르게 된다는 걸 느끼곤 하지요. 말투 하나 바꾼다고 운이 풀린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말투에 따라서 상대방을 설득할 확률이 40% 이상이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일본의 저명한 심리학자 나이토 요세이토 역시 우리의 말하기에 심리가 더해진다면 그 말의 힘이 굉장히 커진다고 하지요. 사람은 90%는 심리에 따라 결정하는 경향이 크고 그렇게 사람을 움직이는 심리는 말의 영향이 90%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투를 사용하게 된다면 좋은 운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당장의 말 습관을 고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아주 조금씩 서서히 바꿔본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인생과 일상이 차츰 더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책 속 지혜를 통해 운명을 바꾸는 말의 힘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누구나 정중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왜 그 사람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술술 풀릴까? 언어에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사용하는 말투가 변화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자신보다 윗사람에게는 과하게 정중하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거나 회사에서 직책이 낮은 부하 직원에게는 거만하게 말하기 십상이다. 이봐, 그 일을 제대로 해놔. 이봐, 빨리 뛰어가서 재고 있나 확인해. 자신이 위라는 자의식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난폭한 말을 사용한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부하 직원이라고 하면 어떨까? 거만하게 명령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며 기꺼이 따르고 싶을까? 나라면 그러고 싶지 않다.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 내게 난폭한 말로 명령한다면 하라고 해도 안 한다. 불쾌한 사람이 하는 말은 조금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부하 직원의 마음을 잘 움직이는 상사가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다. 바로 그들은 정중한 말을 사용한다. 하라고 명령하기보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빨리 뛰어가서 확인해. 라고 하기보다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 미국 가톨릭 대학교의 루이스 패러다이스는 상스러운 말을 사용하는 남녀 상담사의 비디오와 같은 등장인물이 고운 말을 사용하는 비디오 두 종류를 제작해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어떤 인상을 느꼈는지 물어봤다. 그러자 상스러운 말을 사용하면 전문가처럼 보이지 않는다. 유능해 보이지 않는다. 냉정하다. 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 부정적인 인상만 받는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고 한다. 정중한 말을 사용하면 지적이고 일을 잘하는 인상을 주지만 상스러운 말을 사용하면 나쁜 인상을 준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부하 직원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나이가 자신보다 몇 살 정도 어리다는 것을 안 순간 말투를 바꾸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 상대방이 직장에서는 선배이지만 자신보다 연하라는 사실을 안 순간 잘난 척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다. 상대방이 선배인 것도 있고 뭐야? 너 나보다 2살이나 어렸어? 라고 난폭한 말투를 사용하면 안 된다. 나이나 직책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고운 말을 쓰도록 주의하자. 여성과 식사할 때 허세를 부리고 싶은지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에게 난폭한 말을 사용하는 남성도 있는데
그런 행동도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어이, 물 가져와. 라고 하기보다는 물 좀 주시겠어요? 라고 정중하게 말할 때 동석한 여성도 확실히 호감을 보일 것이다. 작가인 노사카 아키유키 씨는 자신의 아이에게도 아빠와 놀아줄 수 있어요? 라고 정중한 말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런 태도가 이상적이다. 우리는 상대방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태도를 바꾸지 않고 누구에게나 정중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며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그 사람이 쓰는 말투는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사람이 쓰는 말 자체의 신뢰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입장 바꿔 생각하게 해서 이기심을 깨닫게 하라. 인생을 살다 보면 무심코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과 형편만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상기시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요구를 강요하려고 했는지 깨닫는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로버트 벙크렌트는 상대방을 설득할 때 자신의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하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생각하는 계기가 주어질 때까지는 상대방의 입장을 좀처럼 알 수 없다. 상대방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또 얼마나 불쾌한지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온화한 말로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해보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내 입장을 자각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개호에 관해 공부하는 사람은 일부러 자신의 몸을 구속하는 도구를 달아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로 생활하는 훈련을 받는다고 한다. 그들은 구속도구가 달려 있어서 생각처럼 걷거나 일어설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한 뒤 역시 장애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겠구나라고 깨닫는다. 그런 체험을 해봐야 장애인을 진심으로 돌볼 수 있다. 누군가가 어려운 주문을 했을 때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자. 자신만 생각하기 마련인 상대방에게 당신이 나였더라도 아마 거절하지 않을까요? 라고 완곡하게 전달하자. 공감 능력이 어지간히 없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자신의 형편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리한 말을 한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까? 대화를 할 때 당신의 내 입장이었다면? 이라는 질문이나 의도를 전달한 메시지로 상대방의 이기적인 생각을 깨닫게 하면 상대를 설득하는데 보다 더 효과적이다. 나는 숨기고 당신을 드러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판원이나 영업사원에게 처음부터 경계하는 태도를 취한다. 상대방이 외판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또는 그 사람이 입을 여는 순간 됐어요 라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정도로 외판원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 왜 외판원은 미움을 받게 될까? 그는 왜 신용을 얻기가 어려운 걸까? 그 이유는 그들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어디까지나 자신의 이익 때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판원이 어떤 상품을 추천합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고객은 바보가 아닌 이상 어차피 자신의 실적을 올리고 싶을 뿐이잖아. 상품이 팔리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수수료가 늘어나니까 추천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로 마음속 어딘가에서 외판원을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훌륭한 외판원일수록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억지로 상품을 추천해도 고객에게는 쓸모가 없을 뿐더러 불신감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외판원은 고객의 집에 방문해서 그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양하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라는 말만 한다. 절대로 무언가를 강매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번에 신상품이 나와서
책자만 놓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 상품을 강력하게 추천하지는 않는다. 어디까지나 고객에게 모든 걸 맡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마거리 캠벨의 말에 의하면 어떻게든 강매하려고 필사적으로 판매를 할수록 고객은 외판원을 의심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에게서는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고 한다. 상대방이 연인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는 똑같다. 상대방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고객이 외판원에게 반발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당신은 좀 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연인에게 해도 되지만 바꿀지 말지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맡겨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행동이나 성격을 바꾸면 내가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본인이 이득을 본다는 사실을 이해시켜야 한다. 당신이 행동을 바꾸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하지만 바꾸게 된다면 반드시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나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 좋다. 훌륭한 외판원은 자신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다. 연인에게서 신뢰를 받고 싶다면 훌륭한 외판원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보다 연인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자세를 보이면 좋다. 무엇을 말할까 보다 어떻게 말할까가 중요하다. 상대방을 설득할 때에는 무슨 말을 할까 보다 어떤 식으로 말을 전할까가 훨씬 더 중요하다. 매우 난폭하게 표현하자면 말하는 내용 따위는 사실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마음이 담긴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에게도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 말도 쉽게 들어준다. 그래서 말 주변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으며 얼마나 마음을 담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의사 중에도 환자가 선호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심하게 꺼려하는 의사도 있다. 그들은 의사가 지녀야 할 전문 지식이나 의학적인 기술에서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방법이 다르다. 환자가 꺼려하는 의사는 환자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외면한 채 말을 한다. 환자는 의사가 자신과 눈도 안 맞춰준다고 분개해서 그 의사를 싫어한다. 그러한 탓에 약을 제대로 챙겨 드세요라고 충고를 해도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고 약을 버리기도 한다. 그에 반해서 환자가 선호하는 의사는 환자를 마주보고 차분하게 대화한다. 이렇게 상처가 심한데 굉장히 아팠겠네요. 이렇게 물어볼 때에는 자신도 아픈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환자에게 공감을 표시한다. 그래서 환자도 그 의사가 하는 말에 순순히 따르려는 마음이 생긴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마이클 라크로스의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바라본다. 배꼽을 상대방 쪽으로 해서 정면에 앉는다. 되도록 앞으로 기운 자세를 취해서 상대방에게 다가간다. 의사가 이러한 태도를 보이면 눈을 보지 않고 몸을 옆으로 향한 채 거만하게 앉아있는 의사에 비해서 2배나 호감을 얻게 된다. 진정이 느껴지는 태도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으로 이것을 승리하게 하는 후광 효과라고 한다. 연인과 만날 때에도 호감을 얻는 의사를 모델로 삼아보면 어떨까? 상대방을 진실로 대하고 있다는 자세로 이야기한다면 대체로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이다. 특히 남성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외면한 상태로 말하는 버릇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인에게 나쁜 뜻이 없거나 또는 여성의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외면한 채 말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 차가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보면서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눈을 보며 말하는 태도도 단순히 습관에 불과하다. 익숙해지면 별것 아니므로
한동안은 참고 눈을 보며 말하기로 하자. 상대방의 눈을 보지 않고 말하면 수고했어요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넨다고 해도 빈정거리는 것처럼 들린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진심으로 위로받았다고 느껴서 기분이 좋아진다. 이야기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따뜻한 인품이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어떤 사람을 상대하더라도 그 마음을 잘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긍정 프레임을 만들어주면 호감도가 올라간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들리는 표현과 부정적으로 들리는 표현이 있다. 이를테면 돈을 잘 쓰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절약가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들린다. 이건 칭찬하는 말과 같다. 그런데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구두쇠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들린다. 이렇듯 상대방을 설득할 때에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들리는 말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의 귀에도 기분 좋게 들리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에 있는 바워닝원 대학교에 조나선 판 트리트라는 심리학자는 건강 증진 캠페인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문장을 읽게 했다. 두 문장은 모두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한쪽은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문장으로 적혀 있었다. 예를 들면 충분히 운동하면 근력이 생기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이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내는 듯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예를 들면 충분히 운동하지 않으면 근력이 떨어지고 일찍 죽습니다 라는 식이었다. 결국 두 가지 문장 모두 건강에 주의하라고 어필하는 내용이었지만 읽은 사람은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문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한다. 남을 설득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자문자답해보자. 이때 최대한 상대방에게 이익이 있는 것처럼 들리고 상대방의 긍정적인 감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다. 예컨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 오늘은 햇볕이 강한 데다가 밖은 더우니까 우리 집에서 DVD나 보자라고 제안하는 사람은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른다. 데이트를 대충 때우려는 듯한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똑같이 집에서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을 하더라도 햇볕이 강해서 너의 하얀 피부가 타면 안 되니까 우리 집에서 DVD라도 보자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녀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까? 무엇을 표현하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다. 살이 찐 남자친구에게 설마 대놓고 뚱보라고 하는 사람이야 없겠지만 조금만 신경을 써보면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수 있다, 통통해서 사랑스럽다는 등 다양한 표현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말해야 남자친구도 좋아한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은 말도 대충 선택해서 상대방의 신경을 건드리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다. 말할 때는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들릴 것인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말을 잘못 선택하는 일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성의 법칙. 내 의견을 말할 때에는 모두를 끌어들여라. 이번 주에 시작한 TV 드라마 봤어? 아니, 아직 못 봤는데? 꼭 봐봐. 다들 첫 회부터 재밌다고 난리더라. 그래? 그럼 나도 봐야겠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추천하거나 칭찬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좋다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특별한 근거가 없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 모두가 그 일에 동의한다고 하면 자신만 반대하기가 힘들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남성은 알 수가 없는 여러 가지 노력을 부단히 기울인다. 왜 그렇게 여성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까? 그 이유는 모든 여성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누구나 여자는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믿으며 다른 여성이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자신도 노력한다. 꼭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다. 상대방을 움직이는 첫 번째 기술은 사회적 규범을 제안해서 어필하는 방법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들어준다. 텍사스 대학교의 세나가베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단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어보면 고작 10%만 동의하지만 모두가 그렇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동의하는 사람의 비율이 약 50%까지 뛰어오르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사람은 그 말을 거스르지 못한다. 친구나 지인이 내 말을 듣게 하고 싶을 때에는 사회적 규범에 호소해보자.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순순히 따를 확률이 한층 더 올라갈 것이다. 옷차림에 잘 신경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다고 해보자. 그 친구에게 조금 단정하게 입는 게 어때라고 친절하게 말해줘도 아마 그는 쓸데없는 참견이라고 느끼며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그 친구와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다. 그 대신에 면도를 안 하고 다니면 모든 사람한테 미움을 살 거야. 복장이 지저분하면 회사 사람 모두가 싫어할걸. 이런 식으로 모두라는 말을 넣어서 호소해보면 어떨까? 분명히 친구도 옷차림에 주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모두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매우 편리한 승리 기술이다. 자신의 의견으로만 설득하려고 하면 상대방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너는 옷차림을 단정히 해야 되라고 조언을 하는 건 친구에게 선의를 베푸는 친절한 행동이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자신에게 의견을 강요한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되도록 자신의 의견이라는 사실은 감추고 모두를 기준으로 제시하면 좋다. 정말로 모두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지는 알 수가 없더라도 일단 모두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두는 건 편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인사의 예방선 효과. 먼저 인사하는 것도 능력이다. 언제든지 자신이 앞장서서 인사를 해보자. 인생에서 인사는 반드시 해놓는 편이 좋다. 인사를 하면 왜 좋을까? 자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먼저 인사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기분이 나쁠 리가 없다. 오히려 기특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준다. 우리는 자신에게 친히 인사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연다. 그런 사람이 도움을 부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꺼이 들어준다. 자신이 먼저 인사하지도 않고 인사를 받기만 하는 사람의 부탁을 아무도 들어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따라서 평소에 인사를 확실하게 해놓으면 만일의 경우 자신이 곤란할 때 예방선이 된다. 그러니 상대방이 들었을 때 최대한 기분이 좋을 인사를 해보자. 인사는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인사만 제대로 해놓으면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원만하다. 평소에 이웃 사람들에게 인사하면 이웃과 잘 어울릴 수 있다. 인사하는 사람에게는 친밀감을 느끼고 친구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인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 사람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하다. 인사는 이것을 예방할 수 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같은 부서뿐 아니라 다른 부서 사람이든 방문한 고객이든 누구에게나 활기차게 인사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주위에는 아군만 생기고 적은 전부 사라진다. 미국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의 다니엘 하워드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사를 하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서
쿠키를 팔고 싶은데 저택에 방문해도 될까요? 라고 부탁하니 25%의 사람이 응했다고 한다. 그러나 인사도 하지 않고 갑자기 쿠키를 팔고 싶으니 저택에 방문해도 되느냐고 부탁을 했을 때에는 10%만 응했다고 한다. 사소한 한두 마디라도 인사하면 그 전까지는 몰랐던 사람에서 갑자기 친구나 지인과 같은 분위기가 생긴다. 그러므로 인사하는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 기차나 비행기를 탈 경우에도 좌석에 앉을 때 옆에 앉은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인사를 하면 몇 시간이고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가 있다. 인사하면 옆 사람과의 관계가 모르는 사람에서 아는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최근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인사는 귀찮다. 상대방이 먼저 인사한 후에 내가 인사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마도 인사의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고작 인사지만 그래도 중요하다. 귀찮게 여기지 말고 내가 먼저 인사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그렇게 하면 상사나 부하, 직장의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얻을 것이다. 인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로 나타난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꽤 덥네요. 오늘은 날씨가 상쾌하네요. 이것처럼 별것 없다. 그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인사하는 건 큰일도 아니다. 딱히 잡담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한두 마디의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 따뜻한 음료는 마음을 여는 마법의 효과가 있다. 우리의 마음은 따뜻한 장소에 있으면 따뜻해지고 차가운 장소에 있으면 차가워진다. 즉,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물리적인 따뜻함은 심리적인 따뜻함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뭔가를 부탁할 때는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매우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서 소개하겠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의 로렌스 윌리엄스는 인물평가 실험이라고 속여서 참가자들을 어느 한 건물에 모이게 했다. 참가자가 찾아오면 그곳에는 여성 조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손에 아이스 커피를 들고 있을 때도 있고 뜨거운 커피를 들고 있을 때도 있다. 그리고 실험은 4층에서 합니다라고 참가자를 엘리베이터로 데리고 가는데 먼저 당신의 이름을 서류에 기입하고 싶으니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라며 자신이 들고 있는 커피를 참가자에게 들게 한다. 참가자가 커피를 손에 들고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수십 초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후에 A씨라는 가공인물의 성격을 판단하게 하자 사전에 뜨거운 커피를 든 사람은 아이스 커피를 든 사람에 비해 A씨를 매우 호의적으로 판단했다. 물리적으로 따뜻함을 느낀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따뜻한 반응을 보인다. 반대로 물리적으로 차가움을 느낀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차가운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가능한 한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해야 한다. 그래야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여름에 날씨가 덥다고 해서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은 방에서 차가운 음료를 대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차가운 분위기는 상대방의 마음도 차갑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물리적으로 차가운 환경에서는 우리의 마음도 차가워지기 때문이다. 물론 더운 여름날에는 역시 아이스 음료가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옛날 조상들은 더운 여름날에도 뜨거운 차를 마시며 오히려 시원함을 느꼈다고 한다. 더운 날이라고 해서 반드시 차가운 음료를 마셔야 한다는 것은 선입견일 수 있다. 만약 무더운 날 클라이언트가 회사를 방문했다면 일단 차가운 보리차를 마시게 해서 더위를 식혀주자. 그런 다음에는 따뜻한 차나 커피를 대접하는 것이 좋다. 일에 대한 이야기는 따뜻한 음료를 대접한 후에 시작한다.
이 책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하는 온화한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드러운 말투를 쓸 줄 아는 사람의 인생이 빛난다고 하셨지요. 주변에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좋은 말을 전하는 인생길잡이 명언의 품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좋은 운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